여러분 이것만 잘 써도 여러분의 블로그가 10배, 아니 100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블로그를 하는 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아니 대체 뭘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것만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쉽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유튜브 말고 블로그 해라, 그거에 이어서 또 이제 칼럼니스트가 되라라는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 영상을 보시고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이제 카페에도 또 블로그에도 그때 찍었던 영상을 칼럼식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무래도 글이다 보니까 좀 더 요약이 잘 돼 있고 읽기도 편하고 좀 정제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럼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칼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칼럼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밑 카드에 있는 영상 보시고 또 아래 링크 해놨으니까요. 영상도 보시고 칼럼도 보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글을 쓸 때, 블로그에 포스팅을 할 때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어떤 칼럼을 써야 될지 막막하시면은 이때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바로 정보성 칼럼을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보성 칼럼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저는 칼럼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지어낸 건데 첫 번째는 정보성 칼럼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전문성 칼럼입니다. 정보성, 이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네, 정보성 칼럼과 전문성 칼럼이에요. 이 단어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정보성 칼럼은 말 그대로 정보, 즉 지식, 노하우, 또 뭐 자료 사이트, 유용한 뭐 정보,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전문성 칼럼은 위 정보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하실 분들은 꼭 지난 영상 봐주시길 바래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전문성 칼럼을 쓰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런 지식들과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우리만의 문제,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설득을 하려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즉 전문성 칼럼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성 칼럼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정보성 칼럼을 통해서 내가 많은 정보와 지식이 생기면 저는 양적 향상이 질적 향상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영어 공부가 됐건, 운동이 됐건, 인간관계가 됐건, 또 블로그 글쓰기가 됐건, 또 여러분들의 1인 기업가로서 활동을 하는 게 됐건, 어떤 분야에서도 양적 향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로 예를 들면은 제가 영어 학습법에 대한 뭐 제 철학을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런 학습법으로 도움을 받았고 여러분들을 이런 걸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만큼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전문가들을 만났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저는 정보성 칼럼을 통해서 공부를 한 거죠. 그럼 저한테 정보성 칼럼들은 뭐였을까요? 뭐 예를 들면 영어 학습법에 관련된 책을 소개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 뭐 무료로 영어 퀴즈를 풀 수 있는 사이트, 아니면 유용한 유튜브 영상들을 소개해 주는 것도 시작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블로거나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 포스팅하지 말라고, 책 리뷰 이런 걸로는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 다시 제가 전문성 칼럼을 써야 되고 칼럼니스트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다시 뭔가 리뷰성 같은 글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화내지 말고 좀 들어봐. 이 형이 말하잖아.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 게, 아니 그런 사이트, 뭐 그런 정보성 글은 이미 많지 않나요? 맞아요, 이미 많죠. 뭐 엑셀 단축키 100선, 뭐 PPT 그 템플릿 공짜로 드립니다. 뭐 유용한 사이트, 자취할 때 유용한 사이트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글이 사실 수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자료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자료들을 계속 우리가 인터넷에서 마주해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요도 정말 많이 누르고 공유 버튼도 많이 하고 이제 자기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틈틈이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유용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뭐 많이 뿌렸건 그 정보가 이미 인터넷상에 많이 있건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사람들은 이미 정리된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는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널려 있습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모아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느냐. 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신뢰를 하겠죠. 이렇게 정리해주는 것을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정말 유용한 정보만 딱 빼내가지고 거기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설명 좀 잘한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러니까 즉 정리정돈을 통해서 뭔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는 정보성 칼럼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지식도 아니고 내가 만든 사이트도 아닌데 이거 너무 좀 전문적이지 않아 보이지 않나? 혹은 뭐 남의 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애플의 아이폰이 어떤 제품이죠? 스티브 잡스가 심지어 대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폰은 기존에 있는 제품과 기술들을 편집한 결과물인 것 뿐이다. 결합된 결과물인 것 뿐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공식 선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정말 편집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편집자가 정말 힘을 가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편집자라는 게 뭐죠?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골라서 편집을 해서 사람들이 보기 좋게 큐레이션을 해주는 사람인 겁니다.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 책 중에 에디톨로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정훈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제 심리학 쪽으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편집도 창작이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뭔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창작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편집하는 거, 그것을 잘 정리해 놓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이제 철학이 들어가겠죠. 그게 진짜 창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전문성 칼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정보성 칼럼과 빗대서 같이 설명을 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기존에 있는 정보를 나눠주는 정도의 포스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글을 쓸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전문성 칼럼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칼럼니스트로서 블로그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알기 쉽게 저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제가 영어 강사를 바로 시작하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니까 제가 카페에 이런 글들을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뭐 영어 학습법 사이트, 유용한 앱, 혹은 뭐 추천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일단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이런 학습법들이 있구나, 이런 사이트가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만의 방식으로 강의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긴 거죠. 뭐 더 자세히 예로 들면은, 제가 이제 플루언트라는 책을 좋아하거든요. 조승현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그게 이제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정보성 칼럼을 쓴다면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플루언트라는 책에서는 카피 체인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기존에 있는 문장을 카피, 복사를 해가지고 체인지, 살짝 시제를 바꾼다든지 살짝 단어를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정말 효과가 좋다고 조승현 작가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영어 공부할 때 이거를 적용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거를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런 뭐 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칼럼을 쓰면 아직 저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철학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읽은 사람이고 실제로 적용을 해본 사람이구나, 그럼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신뢰가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칼럼을 쓰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우고 나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성 칼럼을 쓰다가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실력이 많이 늘어서 강의를 제가 오픈하게 됐으니까 더 자세한 노하우가 궁금하시면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 홍보도 할 수 있고, 제가 많이 써먹은 방식이거든요. 막 거부감이 없잖아요. 거부감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제 고객이 아닌 거고, 저는 이렇게 쿨하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럼이라는 게 절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요약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정리해서 공유해주면 돼요. 단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뭐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정보성 글들만 계속 올려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어떤 분야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단계시라면 바로 뭔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조급함보다는 내가 관심 분야가 예를 들어서 뭐 독서다, 혹은 자동차다,
그러면은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유용한 사이트들을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공유를 하시고 저처럼 뭐 카페에 공유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지식이 많이 쌓이면 그때는 내가 쓰고 싶지 않아도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주고 싶고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를 조금 해결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즉 정보성 칼럼이 많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전문성 칼럼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이런 정보성 글을 그렇게 많이 남기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개인 소장용으로 워드에다가 이제 정리하거나 제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간간히 카페에다가 공유를 한 건데, 근데 왜 여러분들한테는 블로그에 이 칼럼을 쓰라고 하냐면 전 솔직히 후회하고 있거든요. 아니 기왕 내가 공부하는 거 그냥 내 컴퓨터에만 저장하지 말고 그거를 블로그에 기록을 해놨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제 블로그에 포스팅이 되니까 노출도 될 것이고 또 저도 쓰면서 스스로 또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고 기왕 하시는 거 블로그에다 여러분의 분야에 관련된 정보성 글도 쓰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게 포스팅을 아예 하지 말고 칼럼만 써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내가 정보를 모으는 거, 자청님이 말씀하신 어떤 언어를 빌리자면 타이탄의 도구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살을 붙이자면 그냥 혼자서 모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블로그에 그 과정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요, 바로 전문성 칼럼을 쓰기 전에 일단 정보성 칼럼을 쓰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정보성 칼럼으로 내 지식의 창고를 꽉꽉 채워놓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 그냥 책 한두 권의 지식만 담겨 있는 사람과 내 머릿속에 어떤 하나의 도서관, 하나의 서점이 담겨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실 건가요? 내가 지금 당장 뭔가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세상에 어떤 책이 있는지, 내 분야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것들을 모으는 과정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보성 칼럼에 고스란히 모아 놓으시길 바랄게요. 근데 앞으로 이런 어떤 칼럼을 쓰는 팁, 블로그 운영 노하우, 또 나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1인 기업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나 카페에서는 칼럼을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영상도 좋지만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 제 블로그나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조금이나마 영감 받으시고 또 많은 내용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면, 더 자세한 노하우를 알고 싶다면 제 1:1 코칭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자연스럽게 마지막은 광고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그리고 저는 되게 게을러요. 그래서 제가 제 꿈이 이제 성공한 배짱이가 되는 거여가지고 또 영상을 언제 찍을지 또 칼럼을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야 또 제가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구독자 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가지고 제가 신나서 이게 약간 건방져졌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일단은 전문가가 되기 전에 혹은 유명한 블로거가 되기 전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중요한 건 운동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옷을 갈아입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블로거로 유명해지겠다? 그걸로 돈을 벌겠다? 거기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의자에 앉아서 네이버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겁니다. 참고로 뭔가 글을 너무 잘 쓰겠다는 부담이 있으면 안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똑똑한 구독자분들은 눈치채셨을 건데, 특히 제 영어 유튜브 때부터 저를 이제 이 레딧을 자주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딱 카메라만 똑바로 쳐다보고 말을 하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되게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카메라를 봐야 되고 내가 이렇게 딴 데를 보고 있으면은 그거는 편집해서 잘라야 되는데 하니까 막 찍기가 싫어지고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 스스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캠을 보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중간중간 계속 여기 제가 키워드로 정리해 놓은 마인드맵을 보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편하시면 내가 영상을 보는데 레리님이 너무 이렇게 카메라만 보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정신사납다, 그럼 그것도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좀 덜 부담스럽게 내가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단 전체를 볼 필요는 없다. 일단 첫 걸음만 떼면 된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의 첫 걸음을 뗄 시간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더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